줄탁 동시의 인연 송영구 주집원. 선친을 여의고 막무당을 짓다.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장암마을에 있는 막무당은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남쪽으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막무당은 조선 선조 때 문신 표용 송영구가 부친을 여의고 지은 누정이다. 중건 연대는 1605년이며 정면과 측면 각각 3칸 모두 9칸으로 되어 있는 팔각지붕 건물로 송영구가 응거하던 집 뒤편에 지은 별당이다. 장암마을 주차장에서 막무당으로 가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다. 주차장 앞에는 충숙공, 표옹, 송선생, 강생유지비가 조성되어 있다. 충숙공은 송영구의 시호이다. 막무당 대문 우측에는 표용이 지은 막무당 상량문, 유기지를 음각한 시비가 있다. 상량문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내력을 적은 글을 의미하며 유기시는 동서남북과 상하 등 6방위의 아름다운 풍광을 읊고 있다는 뜻이다. 막무당은 정면과 측면이 각각 3칸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 구조로 특유의 안정감을 지니고 있다. 선영을 바라보며 선친을 그리워하는 송영구의 마음을 떠올리면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건물이다. 막무당 중수기를 비롯하여 수십 점의 시판이 걸려있는 막무당 대청에서 바라보면 우산의 진천 송씨, 누대 선영이 눈에 들어온다. 막무당의 변액은 중국 명나라의 문장가이자 명필이었던 주집원이 썼다. 주집원은 1606년 명나라 황태손의 탄생을 알리는 사신정사로 조선에 왔다. 주집원은 입신하기 전에 북경에서 연을 맺은 송영구를 만나러 한양에서 금마까지 내려와 편액 글씨를 남겼다. 편액 좌측에 주집원서라는 낙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편액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집원은 익산으로 오는 길에 전주 객사에 들러 풍패지관이라는 현판 글씨를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경을 초월한 줄탁동시의 인연. 1593년 계사년 여름 송영구는 명예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정철이 사은사 정사였고 송영구는 정철을 수행했다. 외적이 의주까지 침범하여 조선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으나 명왕실에 축하사절단은 보내야 했다. 나라의 사정이 급하니 말 그대로 명예은혜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때였다. 사신단은 지체 없이 명나라로 달려갔다. 일행은 북경의 한 객사에 머물렀다. 며칠 동안의 강행군으로 녹초가 된 송영구는 겨우 짐을 풀고 침상에 누워 졸았다. 누가 경전을 읊조리고 있었다. 장자의 한 구절이다. 꿈결에 장자를 듣는 것만큼 훌륭한 일이 있겠는가? 알고 모르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사람의 운명도 그렇고 나라의 운명도 그렇다. 송영구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유창하게 경전을 읽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송영구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다. 아궁이에 불을 떼며 아이가 경전을 읊조리고 있었다. 송영구가 물었다. 네가 읊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는 총기 가득한 눈으로 답했다. 장자 내 편이지요. 송영구가 물었다. 너 같은 아이가 어떻게 그런 경전을 외우고 있느냐? 아이는 시무룩해져 답했다. 저는 오래전 남월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북경에 왔습니다만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다 보니 노잣돈이 떨어져 이런 저지가 되어 있습니다. 송영구는 아이를 방으로 불러 먹을 갈게 했다. 송영구는 짐에서 약과 3개를 꺼내 주었다.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체면치레도 없이 약과를 먹고 입을 닦았다. 송영구가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가 답했다. 주집원이라고 합니다. 송영구는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펼치고 말했다.
그간 시험을 치르면서 제일 잘 풀었던 시제를 택해 여기 적어보거라. 잠시 머뭇거리던 주집어는 붓을 잡았다. 붓을 잡자 아이는 거침이 없었다. 필체가 강건하고 굳은 것이 공부를 게을리 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물리도 트여 있었다. 다만 격식이 부족하고 몇몇 거친 부분이 있었다. 집안이 넉넉지 않아 변변한 스승을 두지 못한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송영구는 주집원에게 말했다. 좋구나. 조금 더 경진하면 입신할 수 있겠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 수 있겠느냐? 주집원은 일면식도 없는 외국 관리의 환대에 감격하여 거듭 절을 하고 방을 나섰다. 보름이 넘도록 주집원은 송영구의 방을 찾았다. 송영구는 조선의 4대 부가에서 동용되던 과거 시험의 격식을 가르쳤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부족하다 싶어 모르는 것을 덧대지 말고 아는 것은 모두 쓰되 명징하게 써라. 송영구는 주집원에게 거듭 말했다. 송영구는 공무를 위해 써야 할 종이만 일부 남겨두고 가져온 종이를 모두 주집원에게 주었다. 사신단 일행이 북경을 떠나기 전날 밤 주집원이 송영구의 방을 찾았다. 주집원은 큰 절을 올린 다음 울면서 말했다. 평생 뵌 적이 없는 나리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니 이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송영구는 엎드려 우는 주집원을 다독이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적적한 시간을 어떻게 달랠까 했는데 네 덕에 객지 생활이 버틸만 했다. 주집원이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스승님이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면 입신하여 은혜를 갚겠습니다. 송영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다. 앞날을 기억할 수 없다. 송영구는 그렇게 말하고 가져온 책과 남은 노잣돈을 모두 주집원에게 내줬다. 너도 알지 않느냐?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 삶이다. 언제든 때가 되면 만날 수 있겠지. 책은 보고 돈은 써라. 그만 울고 돌아가거라. 다음 날 아침 사신단 일행이 떠났다. 새벽 안개가 자욱해서 사신단 행렬이 잘 보이지 않았다. 주집원은 송영구가 가는 쪽으로 큰 절을 올렸다. 스승을 찾아 나선 주집원. 1595년 을미년에 주집원은 장원급제했다. 관직에 오른 주집원은 외국 정세에 밝은 사람을 찾아 조선의 전황을 묻고 다녔다. 조선은 위태로웠지만 근근히 버텨나갔다. 스승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다행히 몇 년 후 조선은 전쟁의 화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1606년에 명의 황태손이 탄생했다. 명은 이 소식을 조선에 알리기 위해 성절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당시 한림원 학사로 문명을 떨치고 있었던 주집원이 성절사의 정사로 선택되었다. 조선에 갈 기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주집원은 가슴이 뛰었다. 조선에 당도하자 선조가 영운문까지 나와 성절사를 맞이했다. 스승이 봉직하고 있는 나라의 왕이 직접 자신을 맞이하는 것에 주집원은 감격했다. 공문을 보는 중에도 주집원은 스승의 소식이 궁금하여 수차례 수소문했다. 며칠 후 주집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다. 스승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주집원은 절망했으나 스승의 닭의 일도 명확치 않고 장지도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 종사관을 시켜 소식을 더 알아보게 했다. 며칠 후 종사관이 스승 송영구의 소식을 전해왔다. 청풍 군수를 면직하고 전라도 왕궁의 자택에 기거하고 있다고 했다. 나라마다 사정은 제각각이라지만 멀쩡하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한 까닭이 무엇인지 주집원은 헤아릴 수 없었다. 종사관이 주집원에게 말했다. 오랜 전란으로 황폐해진 나라입니다. 대국의 사신이 움직이게 되면 지나는 지역마다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주집원이 종사관에게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말 한 필과 길잡이 하나면 족하다. 알아보거라. 재회. 송영구는 막무당에 있었다. 시종이 다급하게 와서 명나라에서 주집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다. 송영구는 한달음에 달려나가 주집원을 맞이했다. 주집원은 스승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했다. 주집원은 울면서 말했다. 소생이 주집원입니다.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말리길을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와서 송영구에게 절을 하며 울고 있으니 집안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송영구는 주집원을 다독이며 말했다. 대국의 사신이 위해서 절을 하는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들어가시게. 13년 만에 재회한 스승과 제자는 막무당에서 밤새 술잔을 기울였다. 주집원은 진귀한 서적 수십 권을 내놓았다. 송영구는 대국의 관리로 성장한 제자가 기특했다. 큰 사람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준 것 또한 고마웠다. 송영구가 말했다. 선친을 이어오고 우산에 모셨네. 예서 선영을 보면서 공부하려고 막무당이라고 했네. 주집원이 말했다. 막무의 뜻이 깊고도 깊습니다. 미력 하나마 편하게 글이라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송영구는 붓과 벼루를 내어 주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강건하고 반듯한 필체는 여전했다. 송영구는 북경의 객사에서 글을 쓰던 어린 주집원이 떠올랐다. 주집원은 막무당이라고 쓰고 낙관을 찍었다. 성현들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고 하셨으니 이 글에는 스승님을 막모하는 제 심정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송영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본 오디오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총괄 주관하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 중 자기주도 프로젝트의 과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녹음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고 녹음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오디오북은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지역 스토리텔링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편찬된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은 4대 종교의 성지가 모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 종교화합의 성지를 가다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및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오디오북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오디오북 체험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종교가 가진 화합의 의미를 보다 크게 담아내기 위하여 이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오디오북을 통해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책을 접하지 못하는 등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본 오디오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